반편성은 뭘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매뉴얼 2권입니다. 매뉴얼 2권인데요. 혹시 책자를 지금 빨리 구하실 수 없는 분들은 그냥 제 설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2권에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12페이지 보시면 돼요. 12페이지. 제가 순서대로 좀 페이지로 왔다 갔다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반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몇 개 반이 존재하는지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1학년이 4개 반이지만 내년에 2학년이 5개 반이다. 그러면 4개 반 아이들이 5개 반으로 찢어지니까 인원수가 줄어들겠죠.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학교 정보에서 기준연도 학기 관리에서 우리가 지금은 2021년도 2학기지만 나이스상에서 우리가 내년도를 준비하기 때문에 수업학년도는 2022학년도 1학기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1학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년에 우리 학교에 몇 개 반이 존재할 것인지 기준 정보 관리와 반정보 관리를 등록하셔야 되는데 얘를 일일이 다 하실 것이 아니라 기준 반정보 일괄 복사하시면 올해의 반정보나 그런 게 기본적으로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1학년이 4개 반인데 내년에가 1학년이 5개 반이다. 그럼 복사하면 1학년이 4개 반으로 복사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반정보 관리에 가서 하나만 1학년에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1학년이 5개 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기준 반정보 일괄 복사를 한번 하시고 추가되는 반에 대해서는 반정보 관리도 추가하시거나 아니면 도리어 반이 준다. 올해는 1학년이 4개 반이었는데 내년에는 1학년이 3개 반이다. 그러면 필요 없는 반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필요 없는 반 삭제 이렇게 삭제하시면 삭제가 됩니다. 네,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반정보 관리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매뉴얼에 이제 어디에 보시냐면 21페이지 보실게요. 21페이지 보면 학적에 반편성 선행 작업에 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반편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반편성 선행 작업에 가면 첫 번째 반편성 기준 그룹 관리가 있는데요.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메뉴입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학교는 일본어하고 중국어가 있는데 내년도에 일본어 선택한 아이들 따로 중국어 선택하는 아이들 따로 반을 따로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기능을 이용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편성을 따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본어, 중국어 다 섞여 있어요 라고 하면 굳이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일본어라는 그룹과 중국어라는 그룹이 있고 소속반 등록에서 내년도 2학년 아이들이 1반은 일본어로 구성되어 있고 2반은 중국어로 편성하겠다라고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원학생 등록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애가 일본어 선택했고 어떤 애가 중국어 선택했는지 알아야지 그 아이들을 가를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뭘 선택했는지 이렇게 쭉 선택을 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선택 과목을 다 등록하셔야 돼요. 모든 아이들. 1학년에 존재하는 모든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다 등록해야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적순에 따라서 또는 지금은 제가 뭐 일본어 한 반, 중국어 한 반이니까 뭐 일본어 선택한 애 우르르, 중국어 선택한 애 우르르 가게끔 돼 있겠지만 만약에 일본어 선택한 애가 2반, 중국어가 2반이다 그러면 성적 순으로 일본어, 중국어 애들을 나눌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고 성적에 의해서 이제 아이들을 나눠 갖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편성 기준그룹 관리는 선택 과목으로 반편성을 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메뉴예요. 만약 없으시다 그럼 안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입학 조기 진급 유급자 관리인데요. 먼저 우리가 기존에 1학년 아이들이 2학년으로, 2학년 아이들이 3학년으로 가는 것은 입학의 아이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입학이 아니라 그 나이스의 아이들 명단이 있죠. 그런데 입학은 여기에 입학 메뉴라는 걸 통해서 입학생을 데리고 와야 되죠. 그래서 입학 대상자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 거예요. 입학을 처리하고 나면 입학 대상자 관리에 입학생 명단이 뜹니다. 그 다음에
조기 진급자라는 건 뭐냐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급해야 되는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하는 애들이 있어요. 조기 진급 시험에 통과해서. 그런 아이가 있다면 여기다 등록하시면 돼요. 그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가는 게 아니라 1학년에서 3학년으로 갑니다. 반대로 유급자라는 게 뭐냐면 2학년에서 3학년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수업 일수가 부족해요. 너는 2학년에서 그다음 2학년 남아있어. 이게 유급자 관리예요. 그래서 유급자 관리에 만약에 2학년에서 유급자가 있다.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네요. 이치국이라는 아이를 제가 유급자로 등록했어요. 그럼 얘는 3학년으로 반편성이 안 되고요. 2학년에서 다시 반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다 이제 결정이 됐으면 유급자 관리, 조기 진급자 관리, 입학 대상자 관리가 다 됐으면 이제 진급 대상자 생성을 하는데요. 띡 누르면 인원수가 나와요. 그럼 얘네들을 생성할 거니? 라고 물어보면 생성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니까 3학년도 유급으로 한번 등록을 했죠. 3학년도 유급으로 등록하면 얘는 졸업을 못해요. 얘는 다시 3학년에 반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2학년에 유급으로 한번 등록했으니까 얘도 3학년으로 못 올라가고 2학년에서 반편성이 될 아이입니다. 그럼 이거 숫자를 딱 보고 맞아. 그러면 생성을 누르시는 거예요. 생성. 그럼 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편성을 하는 거죠. 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반편성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명단을 확인하는 건 진급 반편성 조회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편성 관리에 가면 반편성 관리가 메뉴가 어디 있냐면요. 반편성 관리가요. 30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매뉴얼 30페이지. 30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 건데 매뉴얼도 보시면서 제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반편성 관리가 나이스에서 일괄로 반편성하는 방법이에요. 나이스에 있는 자료를 이용해서 뜨르르륵 하고 자동으로 이제 반편성하는 관리 방법인데요. 여기 보면 되게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그런데 얘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일괄 반편성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 일괄 반편성 파일 관리라는 메뉴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일괄 반편성은 뭐냐면 되게 복잡하죠. 첫 번째 여기 있는 얘는 뭐를 이용하는 거냐면 나이스에 성적이 있는 경우에요. 나이스에 성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1학기 학기말 성적과 2학기 학기말 성적, 뭐 지표평가 성적 이런 게 남아있죠. 나이스에. 그 성적을 가지고 반편성을 하겠다. 이게 여기 있는 반편성 성적 기준 관리예요. 그러면 눌러볼게요. 반편성 기준 자료 생성을 눌러보면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의 3학년으로 올라갈 때 뭐를 가지고 할 거니? 우리 학교는 2학기말 성적 50%하고 2차 지표평가 성적을 반반씩 섞어서 그걸로 성적을 1등부터 꼴등까지 쭉 나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드르르륵 성적 처리를 할 거야. 반편성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어떤 합으로 만들 것이냐. 근데 제가 지금 이거는 테스트 서버라서 그런데 1학기 말, 2학기 말 있다면 50%, 5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실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나이스에 있는 성적을 가지고 얘가 석자순으로 쫙 배열을 해요. 지금 이제 이거 눌러봐도 나오진 않아요. 이게 테스트 서버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22년도 3학년으로 진급할 거니까 성적이 있다면 여기 학생 이름과 순위와 성적이 쭉 떠요. 그럼 1등부터 꼴등까지 명단이 쭉 뜹니다. 성적 순으로.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성적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성적적 그 반편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2학년은 성적이 있죠. 그러니까 내년도 3학년에 올라갈 아이들, 3학년으로 올라갈 아이들, 그리고 동일 반편성이 아니죠. 그대로 일반으로 올라가고 애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이고요. 반편성 기준 그룹의 반편성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일본어, 중국어로 나눴잖아요. 그걸 할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는 거지만 그걸 안 하면 체크 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렬 단위가 순위잖아요. 성적 순위. 그 순위를 눌러서 작업 실행을 딱 누르면요.
반편성이 자동으로 돼요. 그런데 여기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성적을 편성하면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100등까지 쭈르륵 떠요. 남녀 구분 없이 떠요. 그런데 실제로 반편성을 할 때는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어서 반편성을 해요. 그래서 여자 1등은 1반부터 4개 반이 있다고. 여자 1등을 1반, 여자 2등을 2반, 여자 3등을 3반, 4등을 4반, 그 다음에 5등은 4반. 이렇게 지그재그로 합니다. 여자를 1반부터 배치를 해요. 반면에 남자 1등은 4반부터 배치를 해요. 남자 1등부터. 예, 4반부터 배치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따로 나누어서 배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녀 인원수가 어느 정도 골고루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배치 방법입니다. 순위를 가지고 배치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여기 입학생의 입학 성적이 나이스에 있을 리가 없지만 나이스에는 입학생 반편성 고사를 처리할 수 있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는 입학생한테 반편성 고사를 보겠다라고 하면 나이스에 반편성 성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을 가지고 입학생, 내년도 1학년 아이들의 반편성할 경우에는 요 메뉴하고 여기 있는 일괄 반편성 요 기능을 사용하면 1학년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편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 있는 얘는 어떤 기능이냐면요. 나이스의 성적이 없어요. 현재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라 성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적 가지고 2학년 반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의 성적으로 반편성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이스에 없기 때문에 성적이. 그럼 어떡하느냐. 얘를 내리기를 누르면요. 엑셀로 1학년 1반 1번 누구, 1학년 1반 2번 누구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명단이 쭉 떠요. 엑셀로. 그럼 학교에서 만약에 우리 자유학기라 성적이 없지만 그래도 내년도 2학년을 반편성할 때는 좀 아이들 성적으로 좀 약간 반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1학년 때 실제로 이제 뭐 지필평가를 볼 수는 없지만 국어 시간에 형성평가 같은 걸 좀 봐서 걔를 좀 점수화 해가지고 그 점수로 한번 반편성을 해보자라고 학교가 결정을 하셨다고 하면 그 점수를 여기 엑셀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점수하고 점수. 그 다음에 걔를 석차순으로 만들어서 엑셀로 작업하시는 거죠. 그래서 점수와 석차순으로 된 엑셀을 내리기를 한 다음에 다시 올려요. 그러면은 나이스의 성적이 올라가겠죠. 그 성적을 나이스에는 실제로 성적이 없지만 나이스의 성적을 올려줘서 그 성적을 가지고 여기서 일괄 반편성하는 기능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외부에 있는 성적을 나이스에 넣어줘서 반편성할 때 이 성적 자료 내리기, 성적 자료 올리기라는 메뉴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입학생을 선생님들이 보통 성명순으로 하시잖아요. 저희 예전 학교가 그랬어요. 가나다 순으로 하는데 여자 가나다 순으로 여자 1등, 여자 기억은 1반부터, 남자 가수는 4반부터 이렇게 지그재그로 반배정을 하는데요. 여기 나이스에 보면 성명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성명. 그래서 아이들의 입학 대상자가 생성이 되고 나면 이 이름으로 가나다 순으로 나이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아이들 배정을 할 수 있어요. 여기 1학년 하고 성명을 하고 작업 실행하시면 돼요. 그런데 작업 실행을 띡 누르면 에러가 떠요. 왜냐면 뭐라고 쓰냐면 자료가 없습니다라고요. 반편성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당연히 반배정 고사를 안 받았으니까 성적이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성명수를 하려고 했더니 반배정 기준이 없다라고 떠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서 자료 내리기를 하는데 자료 내리기를 할 때 여기에 학생 구분을 입학생이라고 하고 자료 내리기를 하면 입학생 아이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입학생 아이들의 이름이 나오는 엑셀이 나옵니다. 엑셀 형식이 떠요. 그럼 거기에 점수를 넣는 란이 있고 석차를 넣는 란이 있거든요. 근데 시험을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모든 아이들을 다 1점, 성적 다 1등 이런 식으로 통일된 점수와 통일된 성적을 올려줍니다. 올려줘요. 그 다음에 여기를 성명순으로 작업 실행을 하면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애들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스에서 우리가 성명으로 배정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성적 자료가 있어야지만 배정이 되기 때문에 임의로 성적을 넣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다 하셨으면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일괄 반편성 파일 관리라는 것은 우리는 반편성을 외부에서 다 한다. 엑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뭐 누구는 2반이고 누구는 3반이고 이렇게 완벽한 어떤 엑셀 양식을 확정된 반을 파일로 올리겠다라고 하면 일괄 반편성 파일 관리에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리기를 하면 아이들 이름이 나오는 엑셀 형식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아이들 진급반을 표현해서 표시해서 올리기를 하면 반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일괄 반편성 파일 관리가 확정된 반을 파일로 올릴 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반편성을 했더니만 아이들이 3학년 1반에 봤더니 까불이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데 3학년 2반을 봤더니 어머 얘랑 사이 안 좋은데 같이 붙여놓으면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활지도 차원에서 아이들을 조정하시잖아요. 조정하시는 것은 이 개별 반편성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개별 반편성이 아니라 반편성 내역 수정에서 3학년에 반편성이 됐다면 1반 하고 2반 누르면 1반에 편성된 아이와 2반에 편성된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편성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겁니다. 동명이인이 있어요. 동명이인. 여기에 다시 반편성 내역 수정이 동명이인이란 버튼이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지금은 안 나왔지만 뭐가 나왔냐면 동일 학년에 동명이인이 나와요. 이효상이라는 아이가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다. 그럼 안 나와요. 그런데 3학년에 이효상이 2명 있다. 그러면 이효상이라는 아이가 2학년 1반이었고 2학년 2반이었는데 3학년에 가서는 3학년 3반, 얘도 3학년 3반이다. 어이쿠 큰일 났네. 이효상이가 같은 반에 들어갔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학년 동명이인의 진급반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같은 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름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한 명은 몇 반으로 보내야지. 이렇게 동명이인을 확인하는 곳이 반편성 내역 수정이 있다. 그래서 동명이인 다 조절하고 생활지도 아이를 다 조절하고 나서 확정이 되면 반 번호를 작업을 해서 그럼 쭈루루룩 반 번호가 되겠죠. 진급학년 전체 남녀 구분 없음. 성명순으로 작업실에.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아이들을 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여자아이들부터 1번으로 하겠다고 여자 성명순 작업실에 가면 여자아이들 가나다 순 그 뒤를 이어서 남자아이들 가나다 순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 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진급자 학적 반영하시면 또르르륵 진급자 학적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편성 조회를 가면 여기에 반편성 이전반 기준이 있고 배정반 기준이 있잖아요. 2021년도 기준으로 조회를 해서 얘들아 너 1학년 1번 너는 몇 반이야? 이렇게 발표할 때는 이걸 쓰시고요. 배정반 기준은 내년도 3학년 1반에 어떤 아이가 모였지? 3학년 2반에 어떤 아이가 모였지? 확인하는 것은 배정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반편성을 하신다, 이걸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